철학에서 사서오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얘기, 주역, 춘추, 사서오경 다 뒤져봐도 자유란 말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는. 근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후한세에 나오는데 그 후한세에 나오는 자유라는 의미는 제멋대로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자유는 제멋대로. 근데 서양에는 프리덤과 리버티로 개념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메이지 유신 시절에 1874년이죠.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자유지리라고 번역한 게 그냥 이후로 자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이런 개념인데 제가 이거 영문으로 번역을 하려니까 우리말 자유를 영어로 번역하려면은 프리덤인지 리버티인지 개념 구분을 해서 해줘야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린 정말 이게 뒤섞여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럼 뭐 프리덤과 리버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했을 때 자유는 절대 제멋대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한계가 있어요.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원한다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죠. 내 원한다고 다른 집에 가서 재산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강제적인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했을 때 로마가 점령하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요즘 유럽으로 여행 가면 이쪽 지역 다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만약에 117년도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갔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여가 로마 본거지죠. 북아프리카, 터키 이런 쪽 지역, 요 색깔이 있는 지역이 로마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리버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쪽이 독일의 라인강하고 요 뒤에 밑에 그 흥림이라고 유럽 독일 남독일 여행 가시면 보이죠. 그 블랙 포레스트라고 이쪽은 로마 군단이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하고 북부 스칸디나비아 그다음에 여기 영국에 쭉 올라가면은 요 하드리아누스 성벽 요새도 관광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쪽 지역은 로마가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쪽 지역은 라틴 쪽은 리버티, 위쪽은 프리덤입니다. 그러면 프리덤이 뭐냐? 우리가 태어나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제, 동생, 이모, 삼촌, 고모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족 사회죠. 시족들이 모여서 살면 부족 사회가 됩니다. 그냥 행복하게 부족끼리 살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부족의 어른이 어떤 규범을 줍니다. 명예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자치 규범을 줘서 그걸 지키게 하는 사회는 프리덤이에요. 이 프리덤이란 말이 영어로 팬덤, 스타덤, 프리덤 같은 어원입니다. 이 덤이란 말이 팬덤, 요즘 한동훈 팬덤 그러고 달리죠. 정치인 한동훈의 팬이 되려면 팬으로서 30일날 오늘 집회하는데 나오나 한번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행사할 때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 팬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특권도 있습니다. 스타덤, 최근에 흑백요리사 2에서 뜬 임성근이라는 셰프가 그동안은 무명 셰프로 있었지만 스타가 되니까 스타덤에 맞는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대니까 당신 음주운전 3번 했구나 하고 요즘 혼나고 있죠. 이 스타가 되려면은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프리덤도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 그걸 지키고 난 다음에 자유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프리덤입니다. 반대로 리버티는 이쪽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는 꼼짝 말하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장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건 제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절대 여행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게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특허나 허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베르타스 그럽니다. 그 원래 라틴 말이 리베르타스가 흘러와서 요즘 리버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덤과 리버티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겠죠? 절대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멋대로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즘 자유를 누리지만 언제 이 인류 역사에 지금처럼 자유라는 의식이 들었었느냐 하면은 1789년도입니다. 1789년도에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그해 4월에 취임했습니다. 전 세계 전부 왕밖에 없는데 뭐 좀 대장하면 전부 왕인데 미국에는 이상하게 대통령이라는 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선출직으로 4년. 그 조지 워싱턴이 8년 했죠. 임기를 2번만 했는데 1789년 4월 달에 미국에는 워싱턴이 대통령을 취임했는데 유럽에 그해 7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럽 1789년이 아주 그 의미 있는 해인데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입니다. 불과 250년 전이죠. 이때부터 자유가 생겼는데 이 자유가 그 이후에 자 우리 역사로 보면은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우리 백성들 자유가 없었죠. 순사 행정, 순사 그러면 겁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 그 다음에 6.25 때 또 공산주의로 인민재판. 우리 뭐 포항, 영천, 이 낙동강은 그나마 지켰지만 그 위쪽은 공산 치하에 들어간 쪽은 완전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히틀러나 무솔리니 파시즘이라는 건 뭡니까? 지가 다 하면 내 뜻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총통이죠.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즘 유대인 4,500만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공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차별, 흑인 차별 많이 알죠? 흑인 인종 차별. 이 흑인 인종 차별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이고 그 나쁜 놈들 하는데 이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십시오. 우리 동남아인 멸시하죠. 은근히. 이 인종 차별 아닙니까? 중국인들 멸시하죠. 이 인종 차별이에요. 이 인종 차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차별. 남자,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돼 왔습니다만 요즘은 남자 인권을 보장하라 하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자유 중에서도 특권, 아니면 허가 이렇게 보호받는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리버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리버티 중심의 자유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합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이런 연유로 지배적인 이념이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인류 역사상 리버티와 프리덤을 두고 리버티가 승리를 한 걸 지금 이해를 하실 건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주 그 연구한 그런 성과들인데 2차 대전이 영국하고 미국이 이겼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죠. 그런데 사상적으로 보면은 독일이 완전 승리했어요. 그 전성국인 미국, 영국, 이 서구 사람들이 패전국인 독일의 사상에 완전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 흘러갑니다. 자, 뭐냐? 자,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유물론이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문명이 최고다. 있는 게 최고다. 물질 문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죠. 유물론. 마르크스 독일 사람입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 이때 신은 죽었다는 게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것도 무시하는 거죠.
그 필요 없어. 그 대신 뭐냐? 힘과 의지가 최고다. 법보다 주먹이 우세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 내 결단,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은근히 대한민국 정치판에 쓰이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논리입니다. 결단, 의지. 니체가 이야기한 이후로 지금 지배적인 사상이 됐고, 니체하고 띠동갑이 12살 차이 나는데 프로이트가 뭐라 했습니까? 온통 성적 억압, 뭐 리비도니 뭐니 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남자 여자를 그냥 안 보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 억압을 해방하는 것이 정치 발전이다, 이런 사상이 돼가지고 아주 희한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 프로이트도 독일 사람이에요. 베버. 지금 김민석 총리가 공관에서 영등포 당원들 불러가지고 밥 먹였다고 지금 수사관들이 하고 있죠. 이게 베버의 가치 중립적 관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관료제, 우리 시청도 똑같아요.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이 이것 때문입니다. 가치 중립, 정치 중립적인 관료제에 의해서 행정을 보라 하는데, 그거 벗어나면은 수사받고 처벌받도록 돼 있는 게 이 막스 베버도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데거라고, 이 사람도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고생을 많이 했죠. 존재론. 내가 뭘까?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간에 내가 우선 살아야 되겠다. 존재 우위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최고인데 왜? 하는 천상천하 요독존 쪽으로 이제 사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합쳐서 이 칼 슈미트, 정치란 적과 동시에 구분이다. 적은 이 사람 논리는 죽이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 적이다, 반대편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런 마르크스, 니체, 칼 슈미트, 하이데크, 그나마 좀 나은 이게 베버 정도 되지만 나머지 상당히 참 위험한 사상들인데, 이 사상들이 미국의 실용주의, 영국의 직관주의, 딱 보면 모르나 이 직관주의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전 세계를 독일 사상이 완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자유민주주의가 이 리버티의 저런 사상에 의해서 쫙 물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가치, 윤리, 도덕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어른이라고 뭐 후배들인데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요새 창피당하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간섭합니까? 전부 주관주의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공통된 어떤 도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지팔지연드는 도덕이고 지팔지연드는 윤리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정의론도 바를 정자, 옳을 의자,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정의론 보십시오. 전부 가진 자를 뺏어서 못 사는 사람 보태주는 분배론적 정의론입니다. 옳음의 정의가 아닌 나눠먹기의 정의이기 때문에, 아니 나눠먹는데 정답이 있습니까? 항상 적게 먹는 불만이죠. 이런 정의론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여기 뱉다고 들어오나 먹는 게 최고지. 이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세상이 참 희한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죠. 희망이 없죠. 젊은 사람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만 즐겁고 내일이 없고, 온통 텔레비전 보면은 먹방, 아니면 해외 여행 가는 거, 막 그 순간 보고 즐기면 끝이죠. 내일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붕괴. 그러니까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니를 밟고서라도 나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자기인데 이익이 되면은 배신도 예사로 하는 겁니다.
신뢰 필요 없어요. 여기 몇 타고 들어오나? 뭐 이거죠. 그 다음에 가족. 결혼 누가 하려합니까? 결혼 잘 안 하죠. 이혼율 높죠. 출산율 낮죠. 편부모 가정 많아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부분이 지금 붕괴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정치 붕괴.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간에 국민의 행복,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말을 추계야 내가 뭘 한다. 오로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권 연합이죠. 프랜차이즈 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이권 연합 정치라는 것이 완전 이제 하나의 그 투기 사업처럼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개인들은 고립되고 원장화되는 거죠. 같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전부 지중심이에요. 내 위주의 어떤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유치원 애들 같이 노는 거 자세히 뒤에 가서 보십시오. 아들 사이좋게 놀죠. 하지만 가서 들어보면은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지소리만 해요. 지소리 떠들고 있으면서 뭐가 받치면 화닥 싸움 나요. 이 지금 완전 우리 사회가 그런 꼴로 되어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가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를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는 뭔데? 이게 프리덤의 반격인데요. 리버티가 뭐냐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정치 철학의 아주 근본이에요. 영국의 홉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번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옥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자기가 사는 게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탈옥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내 빼고는 전부 나에 대한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는 그런 철학이에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보십시오. 이 분업, 우리가 푸주간사 사장이든 택시를 몰든 다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분업에 입각한 나와 너 같이 사는 이런 세상의 자유가 아까 이야기한 프리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사랑스러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태어났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원전 19만 년 전부터 2022년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가 간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연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1070억 명이랍니다. 1070억 명. 그리고 현재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다 포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 명. 그래서 전체 살다 간 인류 중에 우리는 지금 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살다 갔지만 우리 개개적으로 보면은 XY 염색체, 46개 염색체로 똑같이 흘러갑니다. 개체는 다르지만 인간의 염색체는 영원히 쭉 이어서 내려가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굶으면 죽죠. 그러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살 못 먹으면 다 담기 넘는다고 그러죠. 추우면 얼어 죽고, 우리 인간으로서 천하 용빼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암만 잘났다 해도 다 죽습니다. 이 방에 있는 분들 세월이 지나면 다 이 세상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이 XY 염색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숙명입니다. 그래서 먼 시절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지혜가 쭉 모여가 있는 거죠. 그게 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의 제일 기본이 뭐냐, 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뭐 지금 정치판에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 사는 일이 비합리적인 일을 할 때도 있고 비효율적인 일을 할 때도 있고 비논리적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하는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똑똑하다고 정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게 원래 가진 사람 뺏어먹는 분배론적 정의가 아니고 진짜 바를 정자 오를 의자가 뭐냐 역할 이상이라고. 요게 우리가 각자 뭐든지 자기인데 주어진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검사는 검사로서, 판사는 판사로서 다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역할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 이상을 했을 때 뭐 해도 마땅하다. 마땅함으로서의 정의. 여러분들 주위에 판단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 그거 해도 마땅하다. 그거 마땅치 않은데 이게 정의가 아니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 사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형무형한 특검보의 논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한 이야기 중에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론 중에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는 걸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 이 역할 이상에 부합하느냐 안 하냐는 거고, 이 역할 이상에 내가 주어진 본분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 근데 못한다. 왜? 내가 국적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인종이 뭐 백인이 아니고,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아니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내가 장애가 있다. 내가 잘 못생겼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없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 많다. 이런 것들은 여기 내가 선택한 거하고 관계없죠. 태어나 보니까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중립화 시켜주고 정말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네가 열심히 해가 네 역할 이상에 부합하게 해라 하는 이런 역할을 나라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항 시민들이 줬다면 이런 거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화주의가 뭐다? 공화주의.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게 이 공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치죠.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불법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권력 쥔 게 아니죠.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고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런 권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걸 마음대로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이게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화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이 가치의 존중, 아까 다시 그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서 이야기한 신은 죽었다 그랬지만 그 가치와 규범을 살리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8장에 보면은 그 옛날 이야기부터 약속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속히 적어놨습니다. 그 자기의 명예에 침해가 된다 해가지고 이 결투하는 게 있죠. 이렇게 몇 발 서로 떨어져가지고 총을 막 쏘는 이유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자기 명예가 짓밟히면은 못 참는 거죠. 우리 요즘 그 명예 그만큼 안 챙기지 않습니까? 뭐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공화주의는 미덕을 중시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 정치적 이념은 어떠할지라도 서로 존중해줘야 될 덕목은 있지 않느냐.
첫째, 상호 존중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데 안 합니다. 제가 이거 SNS 상에 포항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순치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만 해도 그런 SNS에 글 올리는데 놔두고 진짜 부끄러워서 못 봐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오만한 상욕을 다 막 퍼붓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데 자기가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는 가운데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지금 우리나라가 적과 동지로 나눠가지고 완전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차나 죽일 놈 만들고 있죠. 지금도 지금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존중하자. 이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 거짓말 하지 말자. 바른말 하고 잘못했으면 내 새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부끄러움은 합시다. 내가 일하면은 참 부끄럽다.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는 이 명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우리가 역사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거는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이렇게 46개 염색체에서 살아가는 모습 쭉 이어가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1덕목으로 해서 공화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허황한 이야기 같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귀족 그러면 싫어하죠. 왜 싫어하냐? 세습 때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뭐 귀족 아들이다. 그래서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생애 귀족제를 합니다. 내 당대의 귀족만 해요.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상원 의원을 이 생애 귀족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나라가 개판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 나이가 60세에서 65세 될 때 우리도 한번 귀족 심사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죠. 평생을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오신 분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분을 귀족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분한테 무슨 특별히 그 경제적인 혜택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경 이렇게 호칭을 달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헌에서 상원을 두었을 때 이분들이 상원 의원을 하시도록 하면은 60에서 65세 심사회가 되면은 요즘 한 80세까지 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리타이어하는 분위기 때문에 한 10년 남짓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의 우리 사회의 원로나 옳은 말 하시는 분들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 버리면 끝나는 거죠. 세습 안 되니까. 이거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검사항고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똑같이 이야기입니다만 이 검사들 끝발 좋죠. 사실 대한민국 제일 끝발 좋은 게 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소 한번 당해보십시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시간 뺏기죠. 스트레스 받죠. 돈 나가죠. 그 사이에 변호사들 돈도 빼먹고 다 그래야 하나입니까? 변호사 도둑놈이라고 구속 안 되려고 비용 높이고 그렇게 검사들이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럼 뭐 검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영전하고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이 세상이 공평한 겁니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으면은 그 사건을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현직에 있으면은 징계 먹어야죠. 그게 역할 이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업해가지고 변호사 한다면 3년 변호사 자격증 취해가 자기도 페널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기소를 할 때 정말 이게 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절차를 밟아야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아이고 엄마 이거 기소하면은 내가 가점 먹고 영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무죄돼도 나오면 모르겠다. 이거 공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나는 거죠. 그러다가 검찰청 폐지까지 지금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배심 문제도 사법 판사들 똑같습니다. 판사들도 대단하죠. 프로이드가. 거기에 소배심죄, 대배심죄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형사사건에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어가서 왜 아까 공감 능력이라고 했죠. 46개 염색체로 인생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야, 저 무죄 아니냐 하면 무죄로 하는 거죠. 그건 소배심죄. 그 다음에 이거 참 해야 될 부분인데 청와대니 뭐 국정원이 경찰이니 뭐 이렇게 끝발이 있는 기관에서 정치에 잘 보여가 공천받아가 바로 국회로 가는 거. 판사들이 공천받아서 바로 국회에 가는 거. 이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출세한다고 떵떵거린다고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는 5년 뒤에 출마해라. 새로 네 정치인으로서 영향을 보인 후에 공천받고 움직여라. 이런 거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국회에 가서 권력 행사하고 부를 쟁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는 여당 대표 있죠. 돈이 돌고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런 제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위공직자 이 정책 철학 교육 제가 거기서 사례로 들어놓은 게 우리 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KTX 그 노선 북쪽으로 놓을 때 한 가족을 완전 풍비박산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 공무원 책임 안 집니다. 왜? 뻔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성향은 정치 성향은 진보당이에요. 아주 불만 많죠. 자기 가족을 조선 가족 12명 식구가 완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게 나라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 정책 철학 교육 이런 거 해야 되고 요거 부분 고위공직자 중에 뇌물 받아먹고 뭐 이거 깜빵 가는 건 별도입니다. 거짓말 하는 경우만 광화문에다가 제 책에다 글을 썼습니다만 거짓말의 종착지라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내 한 대 맞는 거죠. 실제 태형은 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그 광화문 세종대왕 옆에 하나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 그 관광 자원으로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면 저 올라가서 두대를 맞는다 하는 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죠. 거기 올라가서 거짓말한 사람한테 녹음기로 회초리 소리 착 넘어 짜작 소리 내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했다고 그 형태로 올라가가지고 매 한 대 맞는다면은 처자식 보기도 그렇고 사돈 보기도 그렇고 안 할 겁니다.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요. 묵비권 있죠. 입 쭉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거짓말 안 받았습니다.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고 다 감방 쇠고랑 차고 가서 유죄받죠. 이런 경우는 형사하는 거하고 별도로 그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 한 대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야 고위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될 겁니다.